최단 기간 준비로 단박에 합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핵심 이론 요약 노트로 이론과 실기를 다지십시오. 역대 기출, 틀린 지문, 기출 오답 바로 잡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각 장에서 기출 논점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는 그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대 기출 문제에서 핵심 지문을 압축하여 만든 핵심 족집게 문제 풀기를 해보십시오. 네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외우려 하지 말고 지문 하나하나 왜 틀리고 왜 맞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제 46강 복지용구 사용 표준교재 311페이지가 됐습니다. 최근 출제 빈도를 보면 2017년도 21회 한 문제, 22회 세 문제, 23회 한 문제, 2018년도 24회 한 문제, 25회 두 문제, 26회 한 문제, 2019년도 27회 한 문제, 28회 안 나왔고요. 29회 한 문제. 최근 2020년도 30회 때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복지연구는요, 매해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복지연구 대여, 그 다음에 구입 품목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서로 이렇게 바꿔서 냅니다. 뭐 다음 중 대여 품목, 복지연구 중에서 대여 품목으로 오른 것은, 또 구입 품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라라는 문제가 대부분이 많이 출제됐고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동 휠체어 선정 방법, 사용 방법, 욕창 매트리스 선정 고려사항,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침대 선정 고려사항, 또 사용 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지팡이 종류와 또 그 선정 시 고려사항, 성인용 보행기에 대한 어떤 그 종류, 그 다음에 이동변기에 대한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 손잡이, 그 다음에 목욕의자 선정 시 고려사항,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 다음에 자세 변환 용구가 뭔지, 목욕 리프트, 그 다음에 이동 욕조에 대한 선정 고려사항과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미끄럼 방지용품, 요실금 팬티, 그 다음 배경 감지기도 시험 문제 나오죠. 경사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각 복지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대비하시면 그리 어려움이 없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지 연구 대여 또는 구입 품목,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 연구 대여 품목, 그 다음에 구입 품목, 이게 골라라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대여 품목. 대여 품목은요, 좀 비싼 거, 일반 소비자들이 또 대상자들이 또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사기에는 좀 비싼 품목들이 대부분이 대여 품목입니다. 자, 휠체어 비싸죠? 수동 휠체어. 다음 중 복지용구 중 대여 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13회 30회 때 수동 휠체어 이렇게 해서 맞게 고르라고 나온 지문이죠. 수동 휠체어. 그 다음에 침대 21회 30회 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욕조, 이동 욕조 24회 때. 그 다음에 목욕 리프트, 그 다음에 배 감지기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18회 때 30회 때. 경사로 또 30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대여 품목 중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구입 품목으로는 이동변기 14회 때 나왔고요.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19, 30회 때, 안전손잡이 14회 때, 미끄럼 방지용품, 그 다음에 간이변기 16회 때 나왔고요.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식은 팬티, 욕창 예방 매트리스. 구입 또는 대여 가능한 유일한 품목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구입도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하다. 이게 참고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 이렇게 서로 거꾸로 바꿔놓고 고르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 30회 나왔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휠체어, 침대, 욕조, 휠체어, 침대, 욕조, 배감지기, 경사로 이게 대여 품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동 휠체어 표준교재 311페이지인데요. 선정시 고려사항. 휠체어라 하면 이동하거나 걷기가 힘든 대상자들을 앉은 상태에서 이동시켜주는 보조장비죠. 휠체어는 그래서 이동성을 제공해주고 사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힘든 경우 사용하고요. 내구 연한은 5년이 되겠습니다. 선정시 고려사항은 표면이 거칠고 딱딱한 쿠션은 욕창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거 고르면 안 된다 그런 거죠. 휠체어의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하고요. 휠체어의 안장 양쪽 끝이나 바퀴 부위에 대상자의 옷이나 손가락이 낄 염려가 없어야 한다. 다음 사용시, 휠체어 사용시 주의사항 1. 첫 번째 기억, 잠금장치 사용.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잠가둔다. 휠체어를 움직이지 않는 때는 평범한 지면에서 둬야 되고 평범한 지면에 두고 잠금장치를 항상 잠가둬야 한다. 이게 이제 사용시 주의사항입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냐? 비를 맞으면 이제 녹슬어요. 녹이 슬거나 휠체어 수명이 단축되므로 비를 맞지 않게 하고요. 타이어, 이게 중요해요. 타이어 뒷바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겠죠?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장치 기능이 약해지죠. 바람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공기압이 또 너무 높으면, 거꾸로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적정 공기압. 휠체어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몇 cm? 0.5cm 정도 들어가는 상태이다. 상태가 좋다 이거예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6회, 14, 22, 26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타이어 공기압은 잠금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죠. 항상 적당한 공기압을 유지해야 하고 각종 볼트가 헐겁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는 접은 상태에서 보관한다. 22회 때 나왔습니다. 접은 상태에서 보관한다. 다음으로 잠금장치 조절.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공기압이 정상이라면 휠체어 뒤 주머니에 있는 스패너로 잠금장치 고정 볼트를 조절한 후 고정하여 준다. 이게 잠금장치 조절 방법이에요. 다음에 휠체어 발판 높이 조절 방법. 휠체어를 뒤로 눕히고 휠체어 뒤 주머니에 있는 스패너로 볼트를 왼쪽으로 2, 3바퀴 돌려서 푼 후에 발판을 좌우로 돌려서 움직여서 길이를 조절하고 조절되었으면 볼트를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돌려 조여주면 됩니다. 휠체어 소독 방법. 소독용 알코올을 적신 후 적신천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바퀴나 고정장치, 다리, 지지대, 발판 등은 청결한 물에서 닦거나 물 걸레질을 한다.
가동 부분은 말린 후에 윤활 처리한다. 다음으로 욕창 매트리스 표준교재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욕창 매트리스는 매트리스의 그 교대 부양을 통해서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죠.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보온성, 그 다음에 통기성, 탄력성, 흡수성이 이제 뛰어나야 합니다. 또 예방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기, 체위 변환 등 간호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시 고려사항을 볼까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감싼 보호 덮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자의 등과 엉덩이 밑에 넣어서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공기가 일정 간격으로 교대에 주입되어 있는가 되었다가 배기되는지 확인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온성, 통기성, 탄력성, 흡습성이 뛰어나야 한다. 그렇죠. 욕창 매트리스는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26회 때 시험지에 나온 기출 지문이에요. 다음 사용시 주의사항. 욕창 매트리스는 열을 발산하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은 기구의 정상 동작을 확인한다. 소독 방법. 시험 문제 나왔네요. 기억. 매트리스 셀은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고 말린다. 22회 때 나왔습니다. 매트리스 셀은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고 말린다. 다음으로 매트리스 커버는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해서 말린다. 다음은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방석입니다. 교재 표준교재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때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 방석이죠. 신체 압력을 분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공기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통풍이 잘 되고 세탁이 용이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욕창 예방 방석을 소독할 때는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고 건조를 시키고요. 방석 커버는 자주 세탁한다. 다음 침대 선정 시 고려사항. 침대 프레임은 견고해야 하며 녹이 나지 않아야 하죠. 등 부위 또는 다리 부분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낙상 방지를 위해 침대 난간이 부착되어야 한다. 침대는 고정장치가 달린 바퀴, 수액병 거치대, 매트리스, 식탁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미음이 중요해요. 크랭크 손잡이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수납 방식이어야 한다. 이게 16, 17회 때 나왔어요. 크랭크 손잡이는 침대의 다리판 쪽에 위치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수납 방식이어야 한다. 안으로 들어가는 수납 방식이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다음 사용 전 준비 사항. 침대 사용 전 준비 사항. 이때 시험 문제 나왔네요.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잠금 장치는 항상 잠가 두어야 한다. 11, 22회 때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대상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난간을 세워서 고정시킨다. 17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다음 등판, 다리판의 상승 및 하강 시 깔거나 덮고 있는 이불이 끼이지 않도록 정리한다. 다음으로 침대 조작 방법 및 순서. 등판, 다리판 각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 크랭크 손잡이를 펴서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 등판, 다리판이 올라가고요. 왼쪽으로 회전시키면 내려가죠. 침대 난간은 올리거나 내릴 경우 잘 고정되어 있는지, 대상자의 신체 부위가 끼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요. 바퀴는 침대 이동 및 고정 시 필요하죠. 개별 장류 장치가 있어서 페달을 발로 밟아서 고정하거나 해제한다. 사용 중 주의사항.
이 시험 문제 16회 때, 13회 때 나왔습니다. 질문 하나하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양쪽 측면 난간을 올린다. 양쪽 측면 난간을 올린다. 니은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이지 않는다. 디귿 침대 난간 설치 시 칸막이 사이에 손을 넣지 않는다. 니을 잠금 장치를 잠근 상태에서 강제로 이동하지 않는다. 니은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는 너무 빨리 작동하지 않는다. 비읍 크랭크 손잡이는 회전 방향 표시에 따라 작동시킨다. 시읒 크랭크 손잡이 회전이 멈춘 상태에서 강제로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응 제품에 충격을 가지 않는다. 다음 사용 후 보관 관리 방법.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하면 안 되죠. 보관하지 않는다. 상온에 보관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높낮이를 가장 낮은 위치에 오도록 한다. 이게 사용 후 보관 관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침대 사용법. 17회 때 시험 문제 나왔네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침대 위에 있을 때는 항상 침대 난간을 올려놓아야 한다. 니은 대상자가 침대 난간에 기대지 않게 해야 한다. 디귿 침대와 침대 난간을 고정하는 볼트 등을 항상 확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니을 침대의 바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침대가 흔들려서 발생하는 낙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미음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접어놓는다. 비읍 생활용품을 잡으려고 대상자가 손을 뻗다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이 둔다. 멀리 둔다 하면 틀려요. 가까이 둔다. 아시겠죠? 부착된 식탁은 항상 올려둔다. 안전하게 접어놓는다 했어요. 침대 바퀴의 브레이크를 풀어둔다. 침대 바퀴는 항상 고정한다. 침대를 이동할 때 잠금 장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동한다. 잠금 장치를 잠근 상태에서 강제로 이동하지 않는다 했어요. 침대 난간을 이용할 때는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난간을 올린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에 이동시킨다. 침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틀린 질문으로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침대 난간을 올려놓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요. 침대 바퀴를 항상 고정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식탁은 접어놓는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이 둔다. 다음 7. 침대 소독 방법. 소독액을 전신천으로 깨끗하게 닦고요. 매트리스 커버는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하여 말린다. 다음 6. 지팡이. 지팡이 복지 연구기가 되겠습니다. 지팡이 길이는 대상자의 키에 맞춰야 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팡이는 T자형 한발 지팡이죠. 지팡이 선정시 고려사항.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발에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바깥쪽 15cm 지점에 지팡이로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몇 도? 20-30도 정도 구부린 높이의 지팡이가 좋다. 지팡이 종류는 4점 지팡이, 그 다음에 T자형 지팡이, 그 다음에 접이형 지팡이, 그 다음에 캐나디안 팔꿈치 신전 목발, 그 다음에 겨드랑이 목발이 있는데, 여기서 4점 지팡이라는 것은 사각형 지팡이를 얘기하는 사각형 지팡이. 4점이 아니라 사각형 지팡이입니다. 사각형 지팡이.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한발 지팡이가 있고 네발 지팡이가 또 있어요. 한발 지팡이 뭡니까? 작고 간단하고 가볍고요. 다른 보조 도구와 비교하여 균형 감각 등을
향상하는데 좋습니다. 지팡이 중 안전성은 가장 떨어지죠. 그리고 4발 지팡이는 대상자가 설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지팡이보다 기저면이 넓죠. 4발이다 보니까 손이나 팔을 이용해서 체중을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4발 지팡이. 한발 지팡이를 이제 T자형 지팡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사용 시 주의사항. 이 지팡이 사용 시 주의사항. 지팡이 바닥 끝 고무의 다른 정도를 수시로 확인한다. 그리고 지팡이 높이 조절용 버튼과 고정 볼트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에 성인용 보행기가 되겠습니다. 성인용 보행기. 성인용 보행기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보행 보조기로 몸을 지지해서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죠.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성인용 보행기는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바퀴가 달린 기구입니다. 내고 연한은 5년이 되겠고요. 선정시 고려사항으로는 바퀴가 부착된 보행 보조기는 몸 앞 또는 좌우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퀴가 부착된 보행 보조기에는 보조기의 경우는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하고 의자 기능이 추가된 보행 보조기는 탈 부착형 수납 공간을 갖추고 바퀴의 회전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성인용 보행기의 종류에 보면 일반 보행기가 있고요. 보행 보조차가 있습니다. 일명 실버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행차가 있습니다. 성인용 보행기의 종류. 일반 보행기는 뭐냐? 대체로 안정성이 높고 팔과 손을 이용하므로 다리에 체중 부하 없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린 걸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일반 보행기는. 다음으로 이제 보행차 실버카죠. 보행 보조차 실버카. 의자와 바구니가 달린 것이 특징이죠.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사용해야 한다. 쉴 수 있는 의자와 간단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죠. 다음은 잠금장치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또 잠금장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16회 나왔어요. 손과 팔 지지대는 체중 지지 기능이 거의 없다. 보행차. 체중을 지지하고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지팡이보다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거 22회 때 나왔어요.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이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보행차는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이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 된 사람은 사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그 다음 보행차는 지팡이를 걷는 연습을 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도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이 보행차는 이제 잘 걷지 못하는 대상자가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는 보행 보조 도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바퀴가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지 않는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상 이제 주의사항으로 보행기가 갑자기 꺾이면서 넘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대상자의 보행이 불안정할 때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항상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도 이동변기. 이동변기 선정시 고려사항. 이동변기는 말 그대로 대소변 바지죠. 대소변 바지는 탈 부착하여 청소할 수 있어야 한다. 통째로 가져가서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탈 부착할 수 있도록. 변기통은 탈 부착할 수 하여 청소할 수 있어야 하고, 편안히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어야 한다. 물로 세척을 하거나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대상자의 몸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제 이동 변기 사용 시 주의사항. 가볍기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에 주의하고, 사용 전 4개의 다리가 지면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변기 한쪽 손잡이만 잡고 일어서지 말아야 하고 덮개에 기대지 않아야 합니다. 자변기 시트에 올라서지 않아야 하고 변기통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한다. 그리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그 다음에 간이변기. 오염물이 간이변기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하고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소변기는 소변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눈금이 있어야 하며 소변색을 볼 수 있도록 흰색이나 투명해야 한다. 이 간이변기는 이동 시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하죠.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높이가 낮은 플라스틱재의 소형 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손잡이. 안전손잡이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주 왕래한 장소, 예를 들어 거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손잡이를 달아 화장실 등에 손잡이를 달아서 대상자의 자립성을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녹이 슬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 좋습니다. 선정시 고려사항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돌출부, 안전 손잡이의 표면은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 위험이 되는 날카로운 돌출부 또는 가장자리가 없어야 하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안전 손잡이는 고정장치가 있을 경우 고정장치 대상자가 다치는 위험이 없도록 별도의 고정장치 덮개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 손잡이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벽과 안전 손잡이 사이에 팔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목욕의자. 목욕의자 선정 시 이제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이 목욕의자는 불편한 대상자를 목욕시킬 때나 머리를 감길 때 대상자의 자세 유지와 간호하는 사람의 부담을 경감해 주죠. 목욕의자는 잘 일어나지 못하는 대상자는 일으키기 쉬운 높이의 의자가 좋습니다. 자, 선정시 고려사항 중에서 앉은 면이 높지 않는 것이 좋다. 목욕의자의 앉은 면이 높으면 불안정하죠. 그래서 앉은 면이 높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한 등받이가 높게 되어 있고 팔걸이가 있으며 기대어 앉아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된 것이 좋다. 이게 이제 27회 때 나왔네요.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 않는 재질이 좋다. 이것도 27회 때 나왔고요.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정할 때 27회 때 기출 지문입니다. 움직임이 불편한 대상자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다리 밑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다만 바퀴가 부착된 목욕의자에는 모든 바퀴에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재는 대상자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 의자의 배면 각도를 미리 조정하고 대상자를 목욕탕으로 이동하여 목욕의자에 앉힌다. 목욕의자 사용 시 반드시 팔걸이를 펴서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게 하고요. 앉은 채로 샤워를 하고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목욕의자는 가볍기 때문에 욕실에서 사용할 경우 목욕의자가 미끄러져 대상자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독 방법으로는 소독액 또는 비누칠로 깨끗이 씻어 말리면 됩니다. 다음 자세 변환 연구. 자세 변환 연구입니다. 자세 변환 연구. 자세 변환 연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세와 위치를 변환시키기 위한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워있을 때 등에 까는 시트나 몸에 받쳐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쿠션 등이 이제 자세 변환 연구입니다. 자세 변환용 시트가 있는데, 자세 변환용 시트는 신체 아래에 쉽게 깔고 쉽게 사용이 있어야 하고, 시트의 겉감과 안감은 대상자가 쉽게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마찰이 적은 재료여야 하고요. 대상자의 몸 아래에 깔았을 때 자세가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높이여야 합니다. 자세 변환용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대상자의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잠궈져 있어야 하고, 내부 충전재가 커버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하고요.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커버를 분리해서 소독할 수 있고 변색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목욕 리프트. 목욕 리프트의 높낮이를 조절을 해야 되죠. 조절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시킬 수 있고, 특히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목욕할 때 편리합니다. 목욕 리프트는 목욕 리프트는 감전 예방을 위해서 충전용 배터리만 목욕 리프트의 전원으로 사용한다. 충전용 배터리 주의하십시오. 충전용 배터리만 사용한다. 또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되죠. 또 등받이 각도가 조절돼야 하고,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정돼야 하면서 대상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 시에 인체 및 주위에 위험이 없고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동욕조. 이동욕조가 23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선정시 고려사항과 사용시 주의사항으로 이제 23회 때 나왔고, 또 5회 때도 나왔네요. 자, 이동욕조. 이동욕조는 침대 위나 거실 등에서 편리하게 목욕할 수 있는 이동형 욕조입니다. 접거나 공기를 빼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이 편리하죠. 내고 연한은 5년 정도 되는데요. 선정시 고려사항 시험 문제 나왔어요. 23회 때. 접거나 공기를 빼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날카로운 돌출구 및 가장자리가 당연히 없어야 하죠. 인체에 접촉하면 매끄럽고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고요. 배수 밸브의 조작이 복잡한 게 아니라 간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욕조 표면은 미끄럼 방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시 주의사항으로는 평평하고 이물질 없는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죠. 당연합니다. 5회 23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욕조를 잡고 일어나거나 앉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이동욕조는 이제 우리가 공기를 주변에서 만든 욕조이기 때문에 힘이 없잖아요. 한 번만 사용한다. 다음에 강한 물리적 압력이 가해지거나 송곳 날카로운 도구가 닿지 않도록 한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배수 밸브를 열어 즉시 물을 뺀다.
응급상황 발생 시 배수구의 일부를 열어서 즉시 물을 뺀다. 소독 방법은 사용 후에는 세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 말린다. 다음으로 미끄럼 방지 용품.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 양말, 미끄럼 방지 액이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실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미끄럼 방지 용품을 사용하죠. 이건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미끄럼 방지 매트, 그 다음에 방지 테이프, 방지 양말, 방지 액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실금 팬티. 요실금 팬티는 일반 섬유 팬티에 방수 패드가 부착된 형태이고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해서 경제적입니다. 요실금 팬티. 다음은 배해 감지기. 배해 감지기는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해 또는 기를 잃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죠. 배해 감지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이성 항법 장치형이 있고 GPS죠. 그러니까 매트형 배해 감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스시로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스시로 전원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배해 감지는 역대 22회, 29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해 또는 길을 잃음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뭐냐? 배해 감지기다. 22회 때 나왔고요. 배해 감지기는 수시로 전원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9회 때 나왔어요. 다음으로 경사로. 경사로 뭡니까? 경사로는 실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죠. 대상자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부담을 감소시켜줍니다. 경사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기 위한 이동식 경사로인데 휴대용 경사로 사용 시 안정되고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또 잘 고정되어 있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손된 곳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경사로는 안정되고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25회 때 시험지 나왔어요. 자, 이제 복지 연구에 대해서 쭉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기출 오답 바로잡기. 침대 사용 방법에 대한 기출 오답을 바로 접자. 침대 사용 방법.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이동시킨다. 침대를 난간을 잡고 이동시키면 안 되죠. 침대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음, 침대를 이동할 때 잠금 장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동한다. 잠금 장치를 잠근 상태에서 강제로 이동하지 않는다 라고 배웠어요. 침대 사용 방법에서. 다음으로 침대를 이용할 때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침대 난간을 내려놓습니까? 침대 난간을 올린다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등판, 다리판이 빨리 하강하도록 작동시킨다. 빨리 하강하도록 작동하면 안 되죠. 천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난간을 고정하는 볼트는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착된 식탁은 항상 올려둔다. 안전하게 접어놓는다 했습니다. 다음, 침대 바퀴의 브레이크는 풀어둔다. 침대 바퀴는 항상 고정한다. 아시겠죠? 침대 바퀴는 항상 고정한다. 다음은 이동 욕조 선정 시 고려 사항 기출 오답 바로잡기. 이동 욕조입니다. 이동 욕조. 자, 이동 욕조. 모서리가 각져 있다.
자, 날카로운 돌출부 가장자리가 없어야죠. 날카로운 돌출부 및 예, 가장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이동욕조. 이동욕조 뭡니까? 침대 이나 거실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거죠. 네, 급수와 배수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공간의 크기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고요. 접거나 공기를 빼서 보관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그래서 이동욕조는 이게 우리가 공기를 주입해서 만든 욕조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돌출부 및 가장자리는 없어야 하고요. 물을 빼는 배수 밸브 조작이 어렵다? 조작이 간편해야 합니다. 사용 중에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여야 하고, 공기 주입 및 조립은 간단하고 팽창한 상태에서 변형이나 흠이 없어야 합니다. 즉시 물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 배수 밸브를 열면 즉시 물이 빠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편 상태로 보관한다. 보관할 때는 접거나 공기를 빼서 보관한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핵심 조치계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중 나왔네요. 노인 장기 요양 급여로 대여할 수 없는 복지용구는 뭐냐? 자, 대여할 수 있는 용구. 좀 비싼 거라겠죠? 폐해 감지기. 자, 대여 가능하죠? 대여해야죠? 대여용품입니다. 수동 침대. 대여 복지용구고요. 수동 휠체어. 그 다음에 이동 욕조. 1번의 간이 변기. 간이 변기는 뭡니까? 대여할 수 없는 거죠. 대여할 수 없는 거. 대여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입품목. 구입품목이 뭡니까? 간이 변기. 간이 변기는 구입품목이에요. 이동변기, 목욕의자, 그 다음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녹창 예방 방석, 그 다음에 자세 변환 용구, 요식품 팬티는 구입 품목이라고 했습니다. 이동욕조가 헷갈릴 수 있어요. 5번. 이동욕조, 침대, 휠체어, 그 다음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경사로는 대여 품목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매번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으로 복지 용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복지 용구에 대한 설명이네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역대 기출 문제를 나왔던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 중에서 맞는 지문들을 모아서 다시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맞죠?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맞죠? 휠체어입니다. 휠체어 잠금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타이어 공기압이다. 중요해요. 맞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뭐다?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까 1번 문제 풀면서 또 했죠. 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 손잡이, 지팡이, 간이변기, 이런 것들은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보행 보조차, 실버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은 뭐다? 손잡이 잠금 장치이다. 정답 뭡니까? 5번이 되겠죠. 가나다라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복지 용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뭐냐? 자, 가. 대용 경사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균형감이다. 가버리면 오타가 났네요. 예, 처음 우리가 출판하다 보니까 좀 오타가 몇 군데 있어요. 대용을 빼주십시오. 대용. 가. 경사로 선정 시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대용 경사로가 아니라 경사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균형감이다. 자,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고르라 되어 있어요. 맞죠? 경사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균형감이 중요하고요. 길을 잃었을 때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뭐다? 배회 감지기이다. 이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개념을. 이동욕조 선정 시 고려사항은 표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맞고요. 목욕 의자는 앉은 자리가 미끄럽지 않는 의자가 적절하다. 맞습니다. 안전한 침대 사용을 위해 크랭크 손잡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안으로 접어 넣는다. 자, 2번, 3번은 역대 기출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지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핵심 조직계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나다라마. 다 맞는 지문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또 나옵니다. 이 문제가. 한 줄 한 줄 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외양보고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제 46강 복지용구 사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